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연휴를 맞아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은 만큼 날씨 예보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 연결해서 연휴 날씨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이번 연휴에도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말과 대체 공휴일에 비 얼마나 내릴까요? 연휴 시작일인 27일 토요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그리고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5에서 20mm 수준의 소나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본격적인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일요일 28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29일까지 전국에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남서쪽에서 북상하는 고온 다습한 덥고 습한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기압골과 만나 상대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의 비구름이 부딪히면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태풍 마와르 북상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우리나라로 향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지난 20일이었죠. 올해 두 번째로 발생한 마와르는 최대 시속 225km의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하면서 괌을 강타했습니다. 이 미국 기상청은 마와르를 강한 태풍 등급인 4등급으로 분류를 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매우 강한 태풍에 속합니다. 이 4등급 태풍이 괌에 상륙한 것은 2002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인 30일 오후 3시쯤에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이 강한 태풍 마와르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간헐적으로 10년에 3번꼴로 우리나라에 가장 이른 태풍은 6월에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 5월에 태풍이 영향을 주기는 좀 희박하거든요. 왜냐하면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기까지의 주변 해수면 온도가 낮고 또 상층에는 아직 찬 공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북상이 올라올 조건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이 태풍이라는 현상은 워낙 예측을 벗어날 유동성이 큰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태풍이 지나면서 주변의 기압 배치를 흔들어 놓고 또 다량의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유입시키기 때문에 이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뒤에 날씨 변화를 일으키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 태풍의 이동 경로를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45도의 더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올여름에 우리나라도 폭염이 심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최근에 폭염특보 기준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폭염이라는 말이 참 일상이 됐죠. 이렇게 폭염특보가 도입된 건 2008년으로 이제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폭염주의보는 2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폭염경보는 2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기준이 의료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기온만을 반영한 실제 폭염특보 기준은 폭염이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런 실효성 부분을 늘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온이 치솟느냐보다 얼마나 내가 폭염을 느끼느냐가 더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겨울에 찬바람이 초속 1m 불 때 체감 추위가 1도가 떨어집니다. 또 같은 여름철 같은 30도의 기온이라고 해도 습도가 10%가 증가하면 체감 온도는 1도가량 높아지거든요. 즉 습도가 높은 30도가 습도가 낮은 33도보다 사실 더 더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이제 폭염특보 제도가 이제는 일 최고 기온이 아닌 일 최고 체감 온도를 반영을 해서 주의보와 경보의 기준을 다르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즉 이제는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아니라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 더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향상된 기상청 폭염특보 제도가 올해 폭염 피해 예측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좀 더 실효성 높게 지원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였습니다.